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출근길에 들으시는 분들, 자, 월요일 출근, 미주노을과 함께 힘차게 출근합시다. 미국은 12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오후 1시를 가르치고 있고요. 화면은 비트코인의 실시간 모습, 주말에는 비트코인을 들여다봐야죠. 95,368.15, 마이너스 2.05%가 하락한 95,000, 지금 1994불이 하락을 했는데, 자, 그래도 바닥 찍고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썸네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약간 어그로를 끄는 썸네일을 쓰기는 했는데, 없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요, 좀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대통령직을 양도할 수도 있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들어서 요거 조금 저희가 파헤쳐 봤습니다. 자, 좀 이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의 정치권이 선출직 정치인이 아닌 일론 머스크에게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예산안까지 무산시킬 정도로 정치 영향력이 막강해지자 이를 두고 이건 아니지 하면서 설마 이러다가는 하는 일들이 계속 그러니까 회자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은 먼저 머스크가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너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의 지도자이며 머스크의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 포인트 USA 주최의 아메리칸 포스트 2024 행사에서 머스크를 칭찬하고서는 그가 대통령직을 가져가는 게 아니다 라면서 난 똑똑한 사람을 두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에 대해 여러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하고는 새로운 거짓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게 대통령직을 양도했다는 것인데 아니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머스크를 두둔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난 안전하다. 왜 그런지 아느냐?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맞다. 일론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에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터미네이터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서 멈췄던 것이 출생지가 미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생이라서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죠. 자,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의 권력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머스크가 아직 출범을 한 달 앞둔 트럼프 2.0 행정부에서 남다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보여주는 거다. 자, 토니 곤잘레스 하원 의원이죠. 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고 하원 의장이 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 총리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정치 제도에는 총리가 없지만 머스크의 영향력이 그에 버금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곤잘레스 하원 의원은 머스크가 선출직이 아니라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하지만 그건 너무 영향력이 강하다. 그 영향력의 상당 부분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주장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빌 해커티 하원 의원은 CNN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같은 공화당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합의한 예산안을 트위터에서 맹비난하면서 반대 여론을 조정한 것을 두고 투명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해거티 의원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 신에게 감사하다.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예산안에 대해 그 어떤 내용이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리더라면서 머스크의 역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인재를 고문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내에서 한때 트럼프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다가 반 트럼프 인사가 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ABC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탓할 사람이 필요한데 트럼프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탓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머스크가 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난다. 그리고 누구도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 라인스, 프리버스, 존 켈리 등 백악관 비서실장을 여러 번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고서 트럼프와 권력의 완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뭐 금요일날 테슬라가 올라가다가 확 곤두박질 친 것도 일론 머스크가 하원 의장 뭐 후보 어쩌고 저쩌고 한 것 속에 아시다시피 여러분 트럼프도 강성, 뭐 일론도 뭐 절대 밀리지 않죠.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푸틴하고도 맞짱 떴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로 막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 강한 두 남자가 언젠가는 부딪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함부로 정치권에 발 안 들어오는 게 낫지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CNN의 인터뷰에서 머스크 때문에 예산안을 새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빠졌다면서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새로운 대규모 공장이 있기 때문에 머스크의 사업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에이, 알렉사 스탑. 또 소셜미디어에서 인공지능 AI로 만든 리벤지 포르노를 제한하는 내용도 새 예산안에서 제외됐다면서 이거는 X에 도움될 내용으로 난 우리가 막판에 예산안에서 빠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체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머스크의 이해 충돌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투표 한번 할까요? 이 영상의 댓글로 트럼프 4년 동안 머스크와 트럼프는 대판 싸우고 헤어진다? 아니 4년 동안 끝까지 간다. 싸우고 헤어진다? 끝까지 간다. 요거 한번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푸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끔찍한 전쟁을 반드시 끝내야 된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속한 회동을 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내년 1월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푸틴 대통령과 만나 종전을 논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은 최대 보수 단체인 터닝 포인트 USA가 주최한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개최한 이 아메리카 퍼스트 컨퍼런스. 여러분, 저희 미주놀이 주말에 뉴스를 전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치인들이 여러분 대부분 주말에 메이저 그 언론과 인터뷰하고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거 아시죠? 쉬지도 않아. 뭐 열심히 일해. 아무튼 누구랑 달라. 어느 나라 정치인들과 너무 달라. 자, 오늘 계속해서 이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주최한 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고요. 그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지만 전쟁을 반드시 끝내야만 한다며 전쟁은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직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죠. 그는 지난 16일 대선 승리 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위해 두 국가 정상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비판한 건데요. 이후 푸틴 대통령이 지난 19일 연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하자 종전 논의를 위해 취임 후 양국의 정상과 조속히 회동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날 죽어가는 군인의 수가 매우 많다고 언급하면서 비행기, 총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간의 몸이라면서 전쟁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사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는 지난 19일 유럽연합 정상회의 참석자 벨기에 비리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편에 서길 바란다며 그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 해군 상업용 선박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높다면서 파나마 정부의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걷어들이는 거죠. 취임 즉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는데요. 자, 트럼프는 취임 첫날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바이든의 모든 규제를 끝낼 것이라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고 천연가스 수출 금지를 취소하며 알래스카의 세계 최대 규모 매장지를 다시 열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내 석유, 가스, 시추 재개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전기차 확대 정책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명 IRA 등에 대해 그린 뉴 스캠, 신종 녹색 사기다라고 비판해 왔고요. IRA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친환경 법안으로 민주당 주도 아래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트럼프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집권 2기 경제자문위원회 수장에 스티븐 밀런을 지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막 그 친구와 관련된 주가들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 아시죠? 내일 스티븐 밀런과 연관된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거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나요? 에휴, 오픈 영상 다 가르쳐 주면 뭐 멤버십 영상 회원들은 바본가? 거기서 얘기해야지. 저도 좀 찾아볼게요. 좀 전에 들어온 속보니까. 찾아서 멤버십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이날 성명을 통해 스티븐 밀런을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게 돼 기쁘다면서 그는 나머지 경제팀과 협력해 모든 미국인들을 끌어줄 경제 대호황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밀런은 이번 지명에 무한한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소셜미디어 X의 글을 통해 모든 미국민에게 번영을 가져다주고 인플레이션 없는 호황 경제를 만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를 실행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친구도 수재죠. 보스턴대에서 경제학, 철학, 수학 학사 학위를 마치고 전공을 몇 개란 거야? 경제학, 철학, 수학, 대박.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밀런은 와우.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20년부터 다음 해까지 재무부 경제정책 선임 고문을 지냈습니다. 이후 글로벌 투자 회사인 허드슨 베이 캐피털 매니지먼트사의 수석 전략가로 활동해 왔으며 투자 회사, 그러니까 다 이게 나오죠. 맨하튼 연구소 연구로도 재직 중입니다. 밀런은 재무부 당시 제롬 파월 의장이 2022년 대선 직전 대규모 정책 재정 부양책을 권고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2기 트럼프에게 경제 관련 전문적 조언을 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은 밀런은 트럼프의 보편관세 공약을 실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경제자문위원장은 연방의회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위원장은 지난해 2월 바이든이 지명하고 넉 달 뒤 상원 인준을 받은 제러드 번스타인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오픈 AI의 새 모델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금 모집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습니다. 대규모 훈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비용 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 문제도 여러분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부분들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하나 제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에러가 나가지고 캡처가 잘 안 되네요. 일단 이거 해결하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고요. 여러분 화요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날은 조기 폐장인 거 아시죠? 반장입니다. 그 다음 25일 날은 크리스마스 휴장이고요. 26일 목요일은 변함없이 실업상 청구 건수. 그죠? 금요일은 뭐 특별한 경제 지표 없습니다. 내일 월요일은요. 12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한 주는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또 모르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시장이 우리 뒤통수를 치니까. 자, 이번 주 미국 증시는 크리스마스 휴장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올해 막판 자 관전 포인트는 과연 산타랠리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여러분 산타랠리의 기준이 언제인 줄 아시죠? 12월 한 달 내내가 아니에요. 24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2일까지. 전통적으로 12월은 미국 증시에서 수익률이 좋은 달로 꼽힙니다. 특히 올해처럼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2월은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1년 중에 두 번째로 좋았죠. 자, 주식 트레이더 영감에 따르면 대선이 있었던 해 12월에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연평균 1.3%와 0.8%의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평균 0.9% 올라 다섯 번째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12월은 한 주 반이 남은 상황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증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연준의 매파적 내년 금리 전망의 충격을 받아 급락을 했죠. 하지만 이제 금요일 날 PC 발표가 나오면서 조금 만회를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12월 주가 상승세의 대부분은 연말 휴가로 거래량이 줄어든 월 후반에 산타랠리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진짜 진검승부는 언제부터다? 내일부터다. 자, 산타랠리는 말씀드렸던 대로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사이에 나타나는 증시 상승세를 의미하는데요. 이번 산타랠리 기간은 12월 24일부터 1월 그쵸 2일이라 그랬죠. 3일까지입니다. 3일.
근데 2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3일이니까. 그죠? 주식 트레이더 영감에 따르면 3일.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주식 트레이더 영감에 따르면 지난 1969년 이후 산타랠리 기간에 S&P 500 지수는 평균 1.3%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수 특별히 S&P 500이 1.3% 오른 거는 되게 많이 오른 겁니다. 산타랠리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S&P 500 지수가 다음 주 6,100선을 넘어서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지난 6일 6,090.27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조정을 받으며 지난 20일에는 이보다 2.6% 하락한 5,930.85로 마감이 됐죠. 산타랠리는 내년 증시를 예측하는 지표로도 활용이 되는데 산타랠리가 실현이 되면 새 증시가 상승하고 산타랠리가 실현되지 않으면 새 증시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아셨죠? 미국 증시가 지난 18일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하로 급락한 뒤에 그 다음날 PC 물가지수 호재로 반등에 성공한 데 대해 상당히 좋은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산타랠리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투자에 좀 더 신중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려는 신호로 현금 비중을 소폭 늘려야 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주와 새해 첫 3사 거래일은 내년 1월에 리스크를 감수해도 괜찮은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합격 또는 불합격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주는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경제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몇 가지 지표들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들으면 또 진짜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루스카이 이용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갑자기 왜 일론하고 화가 나느냐? 이 블루스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트위터 시절, 여러분 트위터 누가 만들었죠? 잭 돌시. 근데 지금 트위터 시절에 그 인사이더들, 내부에 있는 인사이더들이 주로 사용하던 SNS였어요. 근데 이제 이 트위터가 일론한테 팔리고, 그리고 일론이 강한 공화당의 정치적 색채를 보이면서 대거 트위터에서 탈퇴해서 그들이 새로 만든 회사가 블루스카이예요. 물론 지금 잭 돌시는 블루스카이 경영에서 손을 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받는다는 얘기인데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X의 대체제로 쓰이는 블루스카이 이용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AP통신이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블루스카이는 옛 트위터 공동 창업자였던 잭 돌시가 2019년 트위터 CEO 재임 당시에 사내 프로젝트로 설립한 플랫폼입니다. 2021년 별도 회사로 분리한 뒤에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자, 블루스카이 이용자 수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급증한 점으로 미뤄 기존의 X 이용자 중 상당수가 X를 떠나 블루스카이를 이동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즉 머스크가 트럼프 편을 팍 드니까 열받아가지고 팍 옮겼다는 건데, 그렇죠? 11월 블루스카이의 데스크탑과 모바일 웹 방문자 수는 5,620만 명으로 전월보다 189%가 증가해버렸습니다. 와우. 다만 블루스카이 내 가짜 계정이라든지 AI 생성된 봇 계정 등이 골칫거리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래서 블루스카이 측에서는 직원 숫자를 4배로 늘려서 가짜 계정 및 봇 이거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또 써먹는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미국 현지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릴까요? 크리스마스 연휴 때 4천만 명이 움직인답니다. 여러분 느낌 딱 오죠? 지난 땡스기빙 때도 엄청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번에도 4천만 명. 세크라멘토 한 남성이 아내를 때린 뒤에 아들을 무참히 살해했답니다. 와, 저 살인마 쓰레기네요. 참말로. 자, 트럼프와 연준의 갈등의 시작인가? 연준 부의장의 해임 우려에 법률 자문들이 나오면서 특별히 이번에 가까스로 제가 속보도 알려드렸죠. 셧다운 문제 해결되기는 했지만 문제는 뭐냐? 트럼프 2.0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시원하게 뻗어나가기 쉽지 않겠다. 태클을 거는 이들이 참 많겠다 하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10대 소녀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지인이 범인으로 좀 유력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곳곳에 미친놈, 미친년 천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욕해서. 정신병자 천지고 사이코패스 천지니까 제발 스스로 몸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아셨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생생한 속보, 필터링을 거쳐서 바로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연승을 하다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거나 꾸준히 잘하다가 갑자기 또 확 무너지거나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2025년 미주놀 공부방에 조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시절을 겪어왔고 뭐 지금도 완벽하게 극복한 건 아니죠. 그걸 완벽하게 극복하는 사람은 없죠, 세상에. 극복하는 과정이죠.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2025년 저희 미주놀 공부방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다루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버십부터 가입하시고요. 고맙습니다.